네, 안녕하세요. 빌리어너입니다. 네, 방금 영상을 찍었다가 소리가 너무 이상하게 녹음이 돼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20분 넘게 찍었는데 두 번째 찍는 거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달에 좀 자주 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마음이 또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뭐 백신도 맞고 백신 맞으니까 열도 많이 나더라고요. 또 몸도 막 챙기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좀 채비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뉴스보다도 제가 차트적인 관점과 제 생각 그리고 비트코인을 항상 이게 긍정적이게만은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해서 최악의 뭐 더 내려간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내려가고 어디까지 우리가 존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재산이 어디까지 반토막 나든 깎이든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정확히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결론은 저는 몇 년을 두고 바라보면 6만 5천 불 정도는 저는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 앞서서 그건 이제 시간의 기회비용이고 몇 년을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 뭐 단기적인 움직임, 시나리오 두 가지를 제가 좀 생각을 한 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좀 투자의 관점 그리고 투자하는 접근하는 방식과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단톡방에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 말을 못 드렸지만 뭐 제가 공유 드리는 관점과 시나리오는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는 거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시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라는 거지 뭐 그냥 무턱대고 이거를 공부 안 하시고 따라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비트코인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차트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 내려오고 있고요. 200일 이동평균선과 데드크로스 곧 임박해 있습니다. 네, 요런 그림인데 요런 그림은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뚫고 내려왔죠. 저항선으로 이제는 작용을 해서 지금 뚫지도 못하고 있고 50일 이동평균선도까지도 내려오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이 되게 클 거예요. 이런 모습은 2017년도와 비교하면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2017년도 상승장에서 한 번도 50일과 200일을 깬 적이 없었고 하락장 때서야 깨고 내려왔어요. 사뭇 다른 모습이죠. 네. 그리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이거 로그로 보면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유튜버 분들도 전문가들도 여기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약간 코로나 빔과도 유사하게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일과 200일이 데드 크로스가 나면은 단기적으로 하락 관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골든 크로스 나고 올라갔고 다시 데드 크로스 나서 하락하고 유일하게 코로나 빔 때는 데드 크로스 났지만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그림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17년도 말고도 또 그림이 하나 있죠. 2013년도 그림입니다. 그때 여기 좀 잘렸는데 올라와서 하락하고 다시 올라갔어요. 이 기간이 한 8달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년 사이클처럼 장기 하락 추세로 들어가서 요 지선 맞고 횡보해서 가줄 것인가? 아니면은 2013년도처럼 골든크로스 날 때까지 한 8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데드크로스 났지만 50의 이동평균선 돌려주고 200일도 여기서 상승 각도를 살짝 내려주면서 다시 상승 흐름으로 탈지 그래서 한 올 하반기쯤에 골든크로스 만들면서 다시 상승 랠리를 가져갈지 두 가지 관점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하락 추세 관점입니다. 지금 50일과 200일이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비트코인은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냐?
27,000불, 크게 하락을 한다면 2만 불 초반대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마이너스 한 20% 정도 더 되는 가격이죠. 마이너스 비트코인이 2, 30%를 당하면 알트는 지금 가격에서 반토막이 또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토막, 진짜 자발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지금 가격에서 60% 이상 당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인데 알트는 50%, 60%라는 거. 예를 들면 리플 같은 경우는 500원대까지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비트 가격으로 23,000불이기 때문에 2천만 원대 중후반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죠. 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네, 2천만 원 중후반대까지 오면은 지금 아직까지도 익절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마저 손해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손해로 갈 수가 있고 지금 알트 가격에서 마이너스 60%까지도 당할 수 있다. 네, 그 상태로 가면은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제가 봤을 때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그 상태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비트코인 가격은 회복해 가면서 조금씩 반등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최악의 상황인 경우고요. 조금 덜 최악인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데드크로스가 낮지만 요 추세선 따라서 비트코인이 위아래로 그냥 가격 랠리를 펼쳐주면서 박스권 움직임 펼쳐주면서 50일과 200일 다시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면서 하반기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가지 관점을 공유를 드렸어요. 지금 첫 번째는 어쨌든 지난 과거의 차트를 돌아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번에는 너무 급락으로 빼버렸기 때문에 또 기관들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2만 불 초반대까지 빼버리면 기관들까지 평단 이하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리를 안 내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쯤에는 돌려 세우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장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절 따라라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이에요. 알트코인들이 비트보다 훨씬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건데, 저는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시총 10위권 이내로 좀 바꾸시거나, 정말 극보수적인 경우는 비트이더로 바꾸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이 돈이 잃으면 안 된다 하면은 뭐 현금 하셨다가 비트코인 움직임 보고 확실히 상방으로 턴을 했을 때뭐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막 가슴도 두근거리고 힘드신 분들 많을 건데, 그런 분들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너무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네. 항상 제가 투자할 때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는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고 몇 년 동안 없어도 되는 금액 투자라고 말씀드렸고, 항상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음, 유튜버분들 중에서 과도하게 너무 희망 회로를 그리고 막 잡코인들을 너무 이제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번 업비트 25개 상패에 당하면서 좀 많이 좀 느낌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과거 저희 채팅방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막 어떤 분이 그게 이제 메이저는 오르지 않는다, 메이저 코인들 볼 필요 없다, 그거 뭐 시체 다 하면서 뭘 올리냐, 김치가 최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신 것, 그런 코인들 지금 다 마이너스 80%, 70% 고점 대비 당했고 뭐 상폐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이저가 항상 주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경험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7년도에 잡코인들 갖고 있었던 거 다 나락으로 갔고 없어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드렸었던 거고,
이번에 유의 종목 25개 상폐당하는 거 누가 감히 예상했겠습니까? 어피트 직원 그리고 금융감독원 빼고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네, 아무도 몰랐을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어피트는 좀 진짜 지탄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항상 수익률은 적지만서도 항상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가져가야 된다. 이미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큰 리스크를 지는 거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물리신 분들이 있더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팬더멘탈이 강한 코인들, 이 이더비트, 뭐 에이다, 전 고점 2017년도 전 고점을 탈환한 코인들, 그리고 역사가 깊은 코인들, 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 이런 코인들은 저는 반드시 다시 고점을 회복하러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의 싸움이에요. 1번 시나리오로 간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겠고 2번 시나리오로 간다면 1년 이내에 단기간으로 또 가격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한 가지 또 대내외적인 상황으로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테이퍼링과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죠. 근데 금리 인상은 당장에 하지 않을 겁니다. 2023년도, 2024년도에나 시행을 할 거고 정말 점진적으로 시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테이퍼링은 자산 매입의 규모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지 당장 돈을 풀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1,000만 원을 풀던 거를 9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씩 줄여간다는 거지. 네. 그거를 갑자기 없애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 테이퍼링을 해도 돈은 풀리는 거고 비트코인에게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지금 채굴 금지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해시레이트가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뭐 근데 이제 트위터에서는 뭐 해시레이트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제 그런 글들도 있는데 지금 중국 채굴장들이 떨어져 나가면은 시대쯤 명백한 거는 뭐 비트코인 가격에는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채굴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좀 자리를 잡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 발생하는 비수적인 비용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던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뭐 빠르면은 올 하반기나 좀 길면은 뭐 1, 2년 뒤에는 다시 전고점을 탈환하러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린 거고 존버를 하시더거든 항상 네, 펀더멘탈이 강한 코인에 투자한다고 다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 아까 제가 앞서 언급드렸죠. 총 10위에 있는 코인들이고 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나 이런 포트폴리오도 참고해서 투자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물리신 분들 아까 제가 최악의 상황 마이너스 지금에서 반토막 이상이 더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알트코인 기준에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 30%는 더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염두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항상 너무 장밋빛만 그릴 수는 없어요. 어떤 유튜버는 무조건 뭐 이렇게 된다. 이러고 장밋빛 이제 희망회로만 돌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상황을 냉철하게 좀 바라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장세를 예측할 수 없어요.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관점 공유드린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대로 따라하는 건 아니고 네,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빌리너였습니다.